자, 그렇게 봤을 때 2025년은 사실상 진짜 불장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여기 보는 스트라이크 대표 잭 말러스의 지론입니다. 2022년 이후 찾아온 비트코인의 상승장, 2022년은 이제 윈터였고 23년도부터 24년, 25년 3년 동안 상승했잖아요. 그거 사실 진짜 불장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비트코인은 금 기준으로 보면은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면서 21년 수준으로 회귀했거든요. 백훈종의 전지적 비트코인 시점. 네, 비트코인 가격이 오랜만에 7만 달러대를 돌파해서 6월달 한 초반 가격대로 다시 복귀를 했습니다. 물론 그때 워낙에 이제 무섭게 떨어지던 시기라서 그때 가격으로 복귀를 했다는 게 뭐 그렇게 크게 이렇게 기쁘지는 않은데, 더 앞으로 가야겠죠. 물론 앞으로 더 갈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제 시작입니다. 상승장이 찾아오면은 이제 또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좋은 호재들이 나오면서, 아마 그게 악재든 호재든 아무튼 비트코인 가격에는 좋은 영향을 주면서 막 올라갈 것으로 저는 감히 뭐 믿어 의심치 않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재밌는 관점에서 이 앞으로 다가올 불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2024년, 5년 비트코인 가격이 뭐 3년부터 사실 올랐죠. 2023년, 2024년, 2025년, 그 다음에 2025년 10월 달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왔던 상승장은 사실상 진짜 불장이 아니었던 거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제가 해보고 싶어요. 어떤 기준으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한 이유, 이제 지금은 조금 괜찮아졌는데 바로 나왔던 언론들의 이 헤드라인 제목은 전부 다 트럼프의 크립토 서밋 때문에 비트코인이 호재가 나와가지고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대서특필을 하더라고요. 블룸버그에서도 비트코인이 오랜만에 이제 상승 가도를 달렸다, 7.10%나 상승했다. 이유는 뭐 도널드 트럼프가 백악관에다가 코인베이스 같은 유명 크립토 기업들 대표들을 초대해서 만찬도 가지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미국이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수도가 될 거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천명을 했다, 클래리티 액트 법안 통과를 촉구를 했다, 막 이런 거를 대서특필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라 진짜 이유는 장기국채 매입 바이백 확대 발표예요. 그냥 이겁니다. 이것도 굉장히 언론들이 축소 보도합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그렇게 큰 영향을 미쳤을 정도라면 장기국채 매입 바이백 규모가 더 컸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면 지금 장기채 시장에 나와 있는 게 뭐 15조 달러? 10몇 조 달러에 달하는데, 그것을 재무부가 바이백하는 규모가 이제 20억 달러, 그거를 40억 달러로 늘린다고 하는 건데, 그냥 뭐 이거는 세 발의 피 아니냐 사실상. 그래서 그렇게 크게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라고 보는데, 이거 이제 주류 언론들의 내러티브고요. 저는 그 메시지 자체가 엄청나게 큰 영향을 줬다라고 봐요. 어떤 메시지인지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릴게요. 일단 이 제임스 라비시는 비트코인 급등 원인이 명확하게 이 장기국채 매입 확대 발표, 요거 때문이다. 10에서 30년물 매입 규모 40억 달러 2배 늘린다고 했죠. 그래서 바로 금리 내렸고, 금리가 물론 장기채 금리가 다시 튀어오르고 있긴 합니다만 바로 일단은 한번 내렸어요. 그리고 달러는 약세로 가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 99 내려왔죠. 그러면서 원달러 환율도 많이 내렸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비트코인 가격에 큰 호재로 작용한 거다.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하면 되냐? 비트코인은 거시경제의 거대한 유동성에 가장 정직하게 반응한다. 뭐 정치인들이 뭐 이걸 하겠다, 트럼프가 이걸 하겠다, 클래리티 액트가 어떻게 됐다, 이런 거는 겉에서 보이는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의 이유인데, 사실 그거는 진짜 이유가 아니라 물밑에서 더 중요한 이유라는 거는 결국 유동성. 비트코인은 화재 경보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동성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만 돼도 비트코인 가격이 항상 제일 먼저 올라요. 그리고 유동성이 타이트해질 것 같다라는 느낌만 와도 비트코인이 항상 가장 먼저 빠집니다. 비트코인이 물론 덩치가 작은 자산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거 외에는 다른 가격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가 별로 없기 때문에 유동성에 가장 큰 영향을 많이 받는 거예요. 유동성의 방향성, 흐름과 가장 큰 연관에 놓여 있는 게 바로 비트코인이다. 그래서 40억 달러로 늘린다고 하는 거, 그래, 금액 자체는 그렇게 유동성에 큰 도움이 되는 금액은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 미 재무부가 다시 양적 완화라는 스위치를 올렸다. 이거 자체가 시장에다 던지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다고요. 뒤에서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 콘솔티 웰컴 백 머니 프린팅, 돈 복사가 다시 시작됐다. 아주 맞는 말입니다. 바로 그거예요. 시장이 돈 복사라는 게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라고 지금 보고 있었는데, 지난 2022년부터도 사실상 그렇죠.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린 그때부터 미국은 사실상 돈을 잠그는 지금 기조였어요. 연준이 일단 대표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시원하게 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차 제조표 규모를 늘리지 않고 있고, 근데 장기채 금리가 많이 튀어오르고 있죠.
그래서 보니까 재무부 입장에서는 연준이 지금 인플레이션 때문에 기준금리를 시원하게 못 내리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은 우리라도 뭔가 좀 조치를 취해서 장기금리를 끌어내려 보자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살짝 높인 거예요. 살짝. 금액 기준으로는. 퍼센티지 기준으로는 2배나 됐으니까 굉장히 높지만 금액 기준으로는 뭐 지금까지 20억 달러 찌끔찌끔 사던 거 40억 달러로 한번 높여볼게 라고 했는데 시장이 이거를 양적 완화 스위치를 킨 거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즉 돈복사가 다시 시작됐다. 돈복사의 귀환이다. 이렇게 전문가들 그리고 시장은 받아들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바로 23% 3일 만에 오버슈팅을 한 거죠. 이거 말고는 뭐 다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먼저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유동성이 들어오기 전에 앞으로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비트코인 시장은 판단한 거예요. 재무부의 장기국채 바이백이 왜 QE인지 사실상의 양적 완화인지 그래서 스텔스 QE라고 하거든요. 몰래 사실상 양적 완화인데 아닌 것처럼 하면서 시장의 유동성을 많이 푸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는 건데 그 메커니즘이 뭔지 이 그림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적인 양적 완화는 중앙은행이 주도합니다. 지금까지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2022년까지는 계속 이런 식으로 시중에 돈이 풀렸어요. 연준, 중앙은행이 시중은행들에 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시중은행들부터 국채를 바이백합니다. 그래서 연준의 대차 대조표 규모가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이 국채 규모가 늘어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연준이 이고 있는 미 정부가 발행한 국채가 점점 늘어난다. 특히 장기채 위주로 늘어났죠. 그리고 부동산 모기지 증권, 모기지 백 세큐리티. 그래서 사실상 연준이 미국의 장기채 금리와 그 다음에 부동산 금리, 10년물 국채 금리가 부동산 금리라고 사실 사람들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두 금리를 연준이 사실상 그냥 누르고 있다. 이게 너무 올라가면은 이제 경기 침체 오고 뭐 말하자면은 부동산 금리 올라가면은 뭐 이자 갚아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누른다. 연준이 계속 그 장기채와 그 다음에 부동산 채권들을 사주면서 이 두 시장을 살려주고 있다라는 게 사실상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연준이 지금까지는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오히려 디플레이션이 걱정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접 돈을 풀어서 계속 그렇게 시장 금리에 개입하고 연준의 재무부의 국채를 막 사줄 수가 있었어요. 금리도 낮추고. 근데 이제는 인플레이션 환경이 돼버렸죠. 그죠? 코로나 이후로 이제 바뀌었어요. 상전벽해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연준이 통화 정책을 마음대로 못 펼쳐. 이제는 양적 완화를 제대로 못해. 금리를 막 낮추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이 막 터져 올라가려고 해. 그러니까 재무부가 나서는 거죠. 안 되겠다. 우리가 직접 해야겠다. 그래서 시중은행들에다가 자, 우리가 직접 니네가 들고 있는 장기채 사줄게.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니까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겠죠. 그거를 20억 달러씩 사주고 있었는데 이제 40억 달러, 2배로 더 많이 사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재무부는 돈이 어디서 나요? 재무부도 돈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재무부는 돈을 찍지 못하잖아요. 연준이 아니니까. 얘네는 어떻게 하냐? 단기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채를 사기 위해 신규 단기채를 발행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일종의 이거는 수익률 곡선 통제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2008년 금융위기 때 벤 버냉키 당시 중앙은행 의장이 시행을 해서 우리가 저런 것도 할 수 있구나 라면서 배웠었던 YCC, Yield Curve Control. 이거 양적 완화잖아요. 그죠? 그거를 재무부가 직접 하겠다고 사실상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 국채 시장에서 현금 조달해서 은행에 주고 은행한테 장기 국채를 사온다. 그러면 은행들의 당연히 달러 유동성이 늘어나죠. 이 단기 국채는 누가 가져가요? 이제 우리 비트코이너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누가 가져갈지가 뻔히 보이죠.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이제 지니어스 액트가 미국이 곧 발효가 되고 시행이 되고 그 다음에 클레이트 액트가 통과되고 나면은 스테이블 코인을 기축으로 한 미 달러 유동성이 폭발할 거다라는 거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게 바로 새로운 단기 국채 수요처가 될 거라고 스캇 베세트 재무장관은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단기 국채는 아무튼 재무부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나 봅니다. 베센트 장관 자신이 국채 트레이더잖아요. 그래서 뭐 단기채 더 풀어도 돼. 내가 충분히 그 만기 불일치 같은 거 안 오게 잘 관리할 수 있어.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딩을 할 거겠죠. 아무래도 본인이. 자, 그래서 아무튼 즉각적인 현금 유동성이 시중은행에 증가를 하면서 QE와 동일 효과를 가져갑니다. 이게 바로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단기간이긴 하지만 국채 금리가 내려갔던 이유입니다. 그건 당연히 실물 자산에 대한 수요가 높아진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냥 메커니즘적으로 봤을 때만 해도 금리가 떨어지면 무이자 자산이 금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그리고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역시 무이자 자산이 금의 가치가 올라가듯이 그 상황에서 비트코인 가격이 같이 올라간 거예요. 그것도 오버슈팅을 하면서 3일 만에 23% 올라가면서 비트코인이 따라갔다고요. 그래서 시장이 어떻게 비트코인을 판단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 볼 수가 있어요. 뭐 나스닥과 뭐 동행한다, 뭐 위험자산이다, 알겠어. 그런 면모도 있어. 근데 이 거시경제 환경에서는 비트코인이 다시 금과 같이 평가되고 있어요. 실물자산이라는 카테고리로. 자, 리날든 굉장히 유명한 거시경제 분석가죠.
시장이 장기금리 상승에 패닉하고 있지만 정작 수익률 곡선은 전혀 가파르지 않다. 무슨 말이냐면, 자 보세요, 왼쪽 차트. 30년물 금리가 높아진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그래서 30년물 금리 잡겠다고 베센트가 직접 장기 국채 바이백 한다고 한 거라며. 장기 국채가 국채 금리가 너무 올라가니까 그거 낮추겠다고 하는 거라며. 근데 사실상 장기 국채 금리 빼기 기준금리를 한 스프레드, 금리 차이죠. 그거 보면은 과거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초반, 2010년대랑 비교했을 때 지금 되게 낮은 수준이에요. 보이세요, 여러분? 2% 정도밖에 안 돼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초단기 금리, 기준금리와 비교할 때 30년물 장기 국채 금리가 이미 눌려있다라는 얘기예요. 충분한 추가 수익, 기간 프리미엄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장기채라고 하는 거가 이미 투자자들한테 충분한 프리미엄, 내가 30년이나 니네 나라에다 돈을 빌려줄 테니까 야 이만큼은 내놔 라고 하는 게 금리인데, 그 금리가 이미 시장에서 결정되고 있지 않아. 원래 기준금리가 3%, 막 3.5%, 3.75% 이렇잖아요. 그러면 장기채 금리는 훨씬 더 높아야 된다는 거죠. 과거랑 비교를 했을 때 요때랑 비교를 해보면 스프레드가 무려 5%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기준금리가 3.5%면은 플러스 5 해가지고 한 30년물 장기채 금리는 8.5%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미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여기서부터 장기채 금리는 계속 떨어지는 추세니까. 그럼 뭔가 누르고 있는 거죠. 뭐가 누르고 있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연준이 누르고 있다고요.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때부터 연준이 장기채를 잔뜩 짊어지고 자기가 buyer of last resort, 최후의 매수자, 최후의 대부자가 됐어. 그러니까 장기채 금리 사실상 이미 시장에서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정평이 나였어요. 부동산 모기 채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눌려 있는 거야. 근데 요즘 좀 올라간 거예요. 요즘 좀. 인플레이션 문제 워낙 거세고, 그 다음에 시장이 더 이상 이제 니네가 더 이상 연준이 이 장기채 금리를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누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 장기채에 대한 수요가 그렇게까지 높지 않을 거란 생각이 들어. 더 이상 못 뺏겠어. 미국에 이 연준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시장금리 조작 메커니즘을 더 이상은 못 믿겠어. 더 크게 말하면 미국이라는 나라가 앞으로도 계속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 30년물 금리 연준 더 이상 못 믿어. 더 높게 내놔 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올라간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조차도 잠재워 보겠다고 재무부가 직접 나선 거라고요. 이런 상황이라는 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고장났어요. 고장났다고. 국채 시장은 이미 고장났어요. 그럼 국채가 고장난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뭘 찾아요? 대체 투자처를 찾겠지. 그래서 비트코인과 금 가격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거기에다가 제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베센트 장관이 얘기하듯이 단기채 매입처로서 엄청나게 키우려고 하는 게 미국의 전략이에요. 이 커스토디아 은행의 케이틀린 롱 대표는 12개월에서 24개월 내에 뉴욕 스탁 익스체인지, 그 다음에 나스닥 거래소가 모든 주식을 토큰화할 것이라고 예측을 했어요. 스테이블 코인을 앞으로 미국이 단기채 주요 수요처로서 키우려면 뭐가 형성이 돼야 돼요? 시장이 형성이 돼야 돼요. 결국 스테이블 코인을 쓸 곳이 많이 마련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주식 시장으로 돌아가는 나라잖아요. 이거를 토큰화 하려고 하는 게 이 두 거래소, 대표 거래소의 현재 방향성이에요. 이거를 이 은행의 대표 케이틀린 롱은 아는 거죠. 비트코이너입니다, 이분 참고로. 자, 주식 토큰화는 실시간 결제를 위해 토큰화된 달러를 은행 시스템에 강제로 도입하게 만들 겁니다. NYSE와 나스닥이 이제부터 주식 토큰화 해가지고 24시간 거래되게 할 거니까, 자, 이제부터 뭐로 거래되게 할지 은행들한테 너네 빨리 인프라 마련해 라고 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겠죠. 그죠? 24시간 더 끊김없이 더 오랫동안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제부터 미국 주식을 거래하게 만들 거니까 스테이블 코인 빨리 인프라 니네 은행들 마련해가지고 우리 거래소랑 이어. 스테이블 코인 필요하겠죠? 토큰화된 주식 거래하려면. 그래서 은행들이 다 나서고 있는 거예요. 미국 내에서 은행에 준하는 라이센스 받는 거 있거든요. 그것들 대기업들이 따고, 그 다음에 리플 같은 기존 크립토 기업들도 따고, 은행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은행으로서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려고. 그래서 이 토큰화된 주식들 우리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게 하려고. 자, 그러면서 이런 기업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많이 발행하면 발행할수록 단기채 매수하려고. 미국 정가와 베센트 장관, 트럼프 행정부와 이해관계가 완전히 맞닿아 있어가지고 지금 이 길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달러가 여기에서 더 많이 풀릴 거고, 더 빠르게, 더 멀리, 더 지속적으로 회전될 겁니다. 뭐 더 많이 풀린다라고 하는 건 좀 어폐가 있고, 어차피 이제 은행들을 통해 발행되는 거 그 절대적인 양은 똑같겠지만 결국 회전율이거든요. 돈의 velocity, 돈의 회전율이 높아지면은 그게 자산 가격 상승으로 더 많이 이어져요. 단순히 돈이 풀리는 것보다.
아시겠죠? 이게 그냥 잠기면은 풀어도 사실 자산 가격에 영향을 안 미치는데, 이 주식 토큰화, 스테이블 코인 이런 것들은 돈을 더 빠르게, 더 멀리 전 세계 곳곳으로, 그 다음에 더 지속적으로 24시간 내내 벨로시티를 높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동성 완화 환경이 더 극단적으로 찾아온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봤을 때 2025년은 사실상 진짜 불장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게 제 지론이고, 여기 보는 스트라이크 대표 잭 말러스의 지론입니다. 2022년 이후 찾아온 비트코인의 상승장, 2022년은 이제 윈터였고 23년도부터 24년, 25년 3년 동안 상승했잖아요. 그거 사실 진짜 불장 아니었던 것 같아. 왜냐면 비트코인은 금 기준으로 보면은 전고점 돌파에 실패하면서 21년 수준으로 회귀했거든요. 2025년을 봤을 때 최고점 12만 6천 달러였죠. 그래서 양적 긴축, 금리도 높았고 유동성도 전혀 풀리지 않는 상황인데 불구하고 달러 기준 가격으로는 그래도 10만 불 뚫고 전고점 갔어요. 그 다음에 하락장 왔는데, 금 기준으로 한번 볼까? 비트코인과 금은 원래 같이 가야 되는 실물 자산이니까 금 기준으로 볼게요. 근데 지금 현재 15온스 비트코인이 금 가격으로 봤을 때 이 2021년 수준인 15온스 기준으로 회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 상승장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라고 보는 거죠. 이제부터 펼쳐질 유동성 지원, QE, 양적 완화의 재무부 주도의 양적 완화 재개가 진짜 불장을 불러오지 않을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4년 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4년 주기대로 갔죠. 금 기준으로 보더라도, 달러 기준으로 보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은 4년 주기대로 1년 하락하고 4년 올랐어요. 근데 그 4년, 지난 23, 24, 25, 3년 동안 올랐던 그 불장이 되게 낮았다고 우리들 얘기하잖아요. 그 낮은 이유가 있었어. 알고 보니까 진짜 불장이 온 게 아니었어. 그래서 4년 주기 지날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폭이 저점 대비해서 고점까지 가는 상승폭이 점점 눕고 있다며, 이렇게. 근데 그게 아니라, 그렇게 계속 그냥 주기가 지날 때마다 눕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난번에 QT 환경이었기 때문에 진짜 상승장이 온 게 아니었던 거야. 그래서 QE가 다시 오는 지금 환경에서 상승장이 오면은 어떻게 될까? 21년도 또는 그 전에 17년도 수준의 거대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믿어요. 법정화폐로 볼 때 25년은 강세장처럼 그래도 보였어요. 계단식으로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많이 올랐잖아요. 여기 15,000달러였어요. 우리 23년도 초에, 22년 말, 23년 초 15,000달러 저점 찍고 12만 6천 달러 같이 갔으니까 뭐 어렴풋이 8, 9배 갔어요. 그래도 이거 많이 올랐어요, 여러분? 많이 올랐어. 많이 올랐어요. 그 15만, 20만 분 가면 더 좋았겠지만 아무튼 좀 아쉽지만 오르긴 올랐다. 근데 그 밑에 있는 하얀색이 이제 금 기준입니다. 금 기준. 10온스, 비트코인 한 개당 10온스, 금 10온스에 살 수 있었던 게 그래도 많이 올라서 40온스까지 갔어요. 4배네? 근데 그러고 나서 떨어졌거든요. 다시 15온스까지 떨어졌어요. 이건 뭘 말하는 거냐? 금 가격 기준으로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그렇게 많이 못 올랐고, 왜냐면 21년도에도 금 기준 34온스였어요. 그러니까 40온스랑 34온스 그렇게 차이도 안 나. 21년도 기준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과 25년도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 고점 차이가 그렇게 크게 안 났어요. 그리고 떨어진 걸 보니까 지금 이제 달러 기준으로 보면 68,000달러? 전고점 대비해서 반토막 났네? 여기서는 그렇죠. 근데 77,000달러 같이 다시 오르긴 했지만 아무튼 반토막 났네? 근데 금 기준으로 보면은 4분의 1 토막 났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 이제 금이 그만큼 많이 그동안 올랐다라는 거고, 이때 26년 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거고, 비트코인은 더 떨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비트코인이 다시 이 금의 상승 가도를 지금 현재 가격 흐름을 따라간다면 폭발적으로 오를 거란 말이 되겠죠. 그리고 이 차트에서 보이듯이 빨간색 부분은 이제 끝났어요. 음영대역, 연준 대차조정표가 체제가 변환됐다. 여기 이제 음영대역, 까만색 이 부분, 여기가 바로 재무부가 나서는 양적 완화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때도 QE, 이때도 QE. QE의 시작입니다. 그럼 이때부터 다시 금 가격을 쫓아 올라가는, 금 대비 비트코인 가격의 폭발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달러 기준 가격도 당연히 이때 뭐 계단식으로 누웠다고 이때보다 더 누운 거고, 이전에도 21년도에도 2017년 때보다 더 누웠고,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양적 완화가 돌아왔으니까 이때보다 훨씬 폭발적으로 오르겠구나라고 봐야 된다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이제 비트코인이 금 대비해서 15온스밖에 안 되는 가격이, 자, 이때 40온스였어요. 21년에 34온스, 이제부터 80온스, 100온스, 200온스 갈 수 있습니다. 양적 완화가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기존 대비 21년도 이때 온스당 뭐 1온스, 5온스 막 이랬어요. 34온스까지 갔으니까 21년도에는 30배 간 거잖아요, 거의. 20배, 30배 간 거예요. 20배, 30배 갈 수 있어요. 지금도. 26년도, 27, 28, 29까지 상승장이 이어질 텐데 15온스잖아요. 여기에서 30배 가면 얼마예요? 450온스?
30배 간다고요.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전 봅니다. 자, 이제부터 불장이 시작됐다. 달러에 대한 환상 좀 버리고 거대한 비트코인의 거시적인 흐름을 보자. 금과 같이 실물 자산으로서 재평가받는 비트코인이 금의 상승 속도를 쫓아가서 올라간다면 이제 2023, 4, 5년에 있었던 불장 상승폭보다 훨씬 큰 상승이 올 수도 있다. 이번에 비트코인 쪽에 아주 유명한 인플루언서죠. 샘슨 모어가 오메가 60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가격 모델을 또 내놨던데 거기에 따르면 조만간 비트코인이 금시총의 절반에 달하는 시기가 온다. 그거를 터미너스 존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이때부터는 법정화폐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서 비트코인과 금으로 가격이 표기되는 세상이 점점 커질 거다라고 봅니다. 그 가격 모델에서는. 그때 금시총의 절반이 비트코인이 갔을 때 1비트코인 가격은 78만 5천 달러가 됩니다. 지금 7만 7천 달러니까 10배죠? 10배 가는 겁니다. 그러면 금시총의 절반 가는 겁니다. 물론 이제 금이 여기서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과정이겠지만 금도 오르겠죠? 근데 비트코인이 훨씬 더 빠른 속도로 금 가격 속도를 따라잡을 겁니다. 그래서 터미너스 존, 금시총의 비트코인 절반이 가는 그때를 한번 기다려 봅시다. 그때부터는 더 급격하게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는 세상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면 언제나 천천히 그러다 갑자기거든요. 법정화폐 못 믿겠다 원화? 좀 못 믿겠다 뭐 달러 가지고 있을까, 주식 투자하자, 부동산 투자하자 막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야 이거는 안 돼 투시 조각이야. 이제부터는 금 기준으로 또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그냥 우리 둘이 거래하자. 이제부터 물건 가격은 몇 온스야 또는 몇 BTC야 이렇게 되는 세상이 진짜 온다. 이렇게 되면 터미너스 존입니다. 그러면 진짜 불장 그때부터 또 시작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사실상 25년에 불장이 온 게 아닐지도 모른다. 이제부터 더 큰 불장이 찾아온다라는 관점에서 오늘 비트코인 가격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오늘 내용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